안녕하세요. 디지털로드 쇼머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여기 PPT에 있는 것처럼 온라인 쇼핑몰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그 전에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드리면 저는 현재 5년차 사업가로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으며 저 또한 구매대행, 즉 중국 구매대행부터 시작해서 브랜드 구매대행도 진행을 했고요. 리셀과 온라인 위탁, 총판, 그리고 로켓 배송 등 중국 사이까지 다양하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저는 저의 브랜드, 즉 상표만 붙여서 판매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감리도 가보고 공장 컨택을 해서 하나하나 금형을 짜서 하는 브랜드를 만드는 것 빼고서는 전부 다 진행을 해봤고요. 연매출도 제가 28억까지 진행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 수 있는 이야기가 어느 정도는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이야기를 꺼내게 됐습니다. 우선 온라인 쇼핑몰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꼭 안 좋은 이야기만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보고 현재는 온라인 유통, 즉 쇼핑몰만 아니고 쇼츠나 블로그 등 여러 가지 사업들도 진행을 해보고 있는데 온라인 쇼핑몰이 확연히 좋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 안에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온라인 쇼핑몰을 해야 되나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쇼츠를 해야 되나 블로그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다면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것을 하면 조금 더 잘 어울리겠다 하는 부분들을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미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내가 여기서 빼먹은 게 무엇이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오늘 주제 중 하나인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온라인 판매 왜 그만두고 있을까요? 저 또한 2020년도로 돌아가서 제 2020년도 4월에 사업을 처음 시작했는데요. 그 당시 때 많은 사람들이 해외 구매 대행을 시작을 했었고요. 그때는 정말 오프라인 강의들만 있었고 정보가 적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즉 현재 저도 유튜브로 활동하시는 분들이나 매출을 잘 내서 결국 사입이나 본인의 사업들을 키워내신 분들을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많은 분들이 그만두시기도 합니다. 제가 큰 업체의 이사님과도 대화를 했었는데요. 그곳에서 제가 배움을 받고서 현재 한 4년 정도, 3년, 4년 정도가 지났는데 그분이 딱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표님, 혹시 대표님이랑 그때 제가 알고 있을 때부터 현재까지 얼마나 대표님들이 남아있는지 아시나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남았을까요? 3년, 4년 그 사이에. 그때 대답은 2%였습니다. 저도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호기롭게 시작을 했다가 쉽게 그만두는 시장이 바로 이 온라인 판매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생각해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진입하기는 정말 쉽고 막상 조금 해보니까 어느 정도 성과는 났는데 여기서 매출이 줄어드는 부분들도 있고 혹은 유지하는 데 힘이 계속 드니까 지루하기도 해서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더불어서 막 진행을 해봤지만 남들보다 성과가 안 나서 비교를 하다가 그만두시는 분들도 많고 정말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 때문에 그만두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보통은 생각을 하시는 게 바로 돈일 겁니다.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왔는데 은근 프로그램비도 써라, 그리고 알바도 써야 된다, 그리고 요즘에 생긴 지마켓 옥션 등 여러 가지 플랫폼에서 서버비도 요구하고, 즉 돈은 계속 나가고 더군다나 사입을 하게 되면 광고비가 어마어마합니다. 저 또한 광고비가 거의 한 주에 1,000만 원 넘게도 나갔던 게 기억이 남는데요. 그때 저도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이거 판매를 해도 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 매출 제가 막 3, 4억씩 하고도 했었는데요. 그 광고비의 출혈은 정말 잊을 수가 없는 게 정사는 늦고 이 광고비가 나가는 속도는 너무 빠르다 보니까 자금 회전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사람들은 많이 그만두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다시피 위탁 판매와 해외 구매 대행을 언급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돈을 벌 수 있냐 없냐를 조금 따지는 게 아니고요. 즉 내가 돈을 모을 수 있냐, 통장에 꽂히고 이 돈들이 계속 유지가 되는지를 저는 많이 보는데요. 그 이유는 저 또한 150만 원짜리 카드 하나, 신용카드 하나로 시작을 했었고요. 저도 현금이 없어서 투잡으로 일을 하면서 사업들을 키워나가다 보니까 이 현금의 중요성에 초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과들은 어떤지도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 또한 성과가 안 좋았을 때도 있고요. 급히 성장을 해서 잘 나왔을 때도 있습니다. 이게 2026년도부터 21년도 정도까지의 이제 성과인데요. 저 또한 4월, 5월에는 성과가 없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엑셀에 적혀져 있지 않고요. 6월 달에 3개인가 4개 정도가 팔렸는데 2개, 3개 정도가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성과가 크지 않아서 7월 달과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저 또한 그 당시 때 주변에 1,000만 원 정도를 2달 만에 버시는 분들도 많았고, 저는 되게 성장이 많이 늦었습니다. 보시면 제가 강의를 듣고 막 이랬던 게 7월쯤이었는데, 그 전에 혼자 하다 보니까 아예 성과가 없었고, 7월 달쯤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다 보니까 7월, 8월, 9월, 3개월에 저는 140만 원 정도를 벌었지만 자금 순환은 잘 되지 않았고, 남들은 1,000만 원의 순익을 버는 거에 반면에 저는 큰 수익을 내지 못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갑자기 급등하게 된 거는 제가 여기서 기존 영상들에 있는 이 상품을 소싱하고 판매를 해야 된다는 포인트들을 알았기 때문에 빠르게 컸고요. 알바를 써서 는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업무는 무엇인지, 그리고 필요 없는 업무들 중에서 남들한테 양도할 수 있는 업무는 무엇인지 시스템을 짜기 시작했기 때문에 확연히 커질 수 있었고요. 제가 알려드리는 분들이나 저와 같이 하는 팀원들은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계속 중요도를 놓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매출은 중국 구매 대행 매출인데요. 저도 초창기 때 중국 구매 대행으로 시작을 해서 이렇게 판을 키우기 시작했고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했는데요. 이 당시 때도 돈은 없었습니다. 왜냐면 정산이 생각보다 늦게 되는 부분 때문인데요. 배송은 한 2주 정도 진행이 되고, 옥션 지마켓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2주 정도 뒤에 또 정산이 됩니다. 구매 확정을 대부분 잘 안 해주시기 때문에 거의 한 달에서, 주문이 들어오고 나서 한 달에서 2달 정도 기다린 다음에 정산이 되는데, 저희는 그만큼 계속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은 계속 빠져나갑니다. 이 당시 때 저도 소상공인 대출을 통해서 계속 유지를 했었고요. 성장하는 것이 좋으면서도 이게 맞나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시장에서 내가 계속 할 수 있나? 내가 어떤 걸 해야 되지? 하면서 또 한번 시장을 바꿔봤습니다. 바로 브랜드 구매 대행인데요. 3개월 남짓 하긴 했지만 이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매출과 순익을 보게 되면 마진율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고 객단가가 애초에 높기 때문에 엄청난 수익을 벌어들이는데, 객단가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급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어떤 물건을 팔아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품절 처리도 많이 했기 때문에 매출이 그렇게 높지 않지만 갑자기 이렇게 성장을 했고요. 이 부분에서 소싱 포인트랑 판매하는 포인트들은 매번 똑같았습니다. 심지어 이건 제가 혼자 운영을 하면서, 보시면 1월이 적혀져 있는 이유가 1월에 중국 구매 대행 같이 하면서 계속 성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다가 이젠 브랜드 구매 대행은 페이백이라는 제도들이 은근히 있어서 저는 독일을 위주로, 그리고 독일과 일본을 위주로 판매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페이백을 받은 금액과 같이 하면 이것 또한 1,500 정도를 벌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게 마진율이 처음에 10%에서 15% 정도의 이제 수렴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은 막 10만 원, 20만 원씩 빨리빨리 빠져나가는 데 비해서 크게 회전이 잘 안 됐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또 사업 모델을 바꿨는데, 전 시간에 보여드렸던 위탁 판매의 시스템을 통해서 사업을 키웠고요. 그때 사업 모델이 4월 달부터 진행해서 3개월 만에 1억의 매출을 만들어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여기서는 매출 그래프를 넣지 않은 이유가 전에 이미 나왔기 때문에 대략적인 말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하면서도 계속 고민이었던 게, 돈은 나가는데 돈을 어떻게 지키지? 그리고 이게 계속 내 통장에 머무를 수 있게, 누적될 수 있게 하는 게 어떤 방법일까 하면서 결국 여러분들과 똑같이 사입을 고민합니다. 그 당시 때 제가 뭐 위탁 총판으로 받았던 제품도 있었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빌드업으로 가져가는 게 사입일 겁니다. 저도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사입도 해보고 뭐 로켓 배송 등등 여러 가지 시스템을 사용해 봤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들은 로켓 배송이냐, 로켓 그로스냐, 사입이냐, 쿠팡 윙을 썼냐, 스마트 스토어냐, 이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돈의 회전이 조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제가 잘 하시는 100억 이상의 대표님을 만났을 때는 스마트 스토어를 사용하거나 뭐 행사를 이용해서 결국 회전율을 빠르게 돌려라. 왜냐면 스마트 스토어는 빠른 정산을 통해서 다음날 정산이 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쿠팡의 의존도를 많이 낮춰야 되고 정산이 늦게 되는 플랫폼들에서는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 때는 그런 것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잘 팔리는데 하고서 그냥 판매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일했던 매출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들을 보실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수도 정말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제가 사입을 많이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뭐 100만 원, 200만 원어치를 구매하다가 점점 막 1000만 원, 2천만 원, 한때는 거의 7천만 원어치도 구매를 하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나가는 돈이 너무 많아 가지고 저는 이렇게 돈을 많이 쓰려고 했던 게 아닌데 나중에 지금 보신 것처럼 또 다른 엑셀 시트에서 구매를 관리하고 총 정산, 즉 영업이익을 관리하는 제 시스템에서 보니까 마이너스가 찍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정말 광고비 때문에도 아니고 마이너스가 떠서도 아닌, 즉 매입 금액이 너무 커가지고 마이너스가 찍히고 있던 건데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 그냥 다 팔면 돈 아닌가, 혹은 대출을 받아서 그냥 진행하고 선정산 쓰면 되지 않나 라는 얘기를 하실 텐데요. 그래서 저도 선정산을 썼습니다. 선정산을 쓰니까 문제 중 하나가 수수료가 생각보다 너무 컸습니다. 6개월 정도 거의 1100만 원 정도가 나가는 걸 보고서 이 1100만 원이 결국 순이익인데 계속 까이고 까인다면 내 영업이익이 원래 뭐 30%였던 게 20%로 10%로 5%로 1%로 줄어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여기서 한번 제 시스템들을 보면서 회사의 이익들을 한번 따져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규모 자체가 커지면 커질수록, 즉 돈이 계속 나가고요. 원래 올바른 건 어느 정도 유지를 해서 현금을 확보한 다음에 성장하는 게 좋거나, 혹은 내가 이미 현금이 있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게 좋다고 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공격적인 나머지 제가 이런 부분들을 간과했다는 게 보였고요. 그래서 저는 사입을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됩니다. 물론 이게 성과가 없어서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성과도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지금 뭐 마진율이나 순익은 안 보이시겠지만 매출 보시면 정말 이렇게 벌린다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마진율도 30% 정도가 남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시면 느낌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게, 뭔가 부가세, 세금 등을 빼면 당연히 수익은 점점 줄 거고요. 더불어서 여기서 매입을 하다 보니까 계속 0에 수렴하거나 마이너스까지 넘어가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우리가 관과한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막연히 그냥 사입을 하고서 해서 성장하는 게 나중에 대해서 좋은 건가? 라는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게, 돈을 벌었지만 돈이 없어가지고 흑자도선 나는 경우들이 은근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이런 부분을 신경 쓰시고요. 결국 수익과 규모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규모를 키우고 회사를 엑시트 할 건지 아니면 그냥 돈을 벌고 싶은지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결국 저는 온라인 판매, 즉 브랜드를 만드는 것도 엑시트를 해야지 내가 그 자산들을 가져가면서 세금 처리도 다 되고 깨끗한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아니라면 그냥 저는 달달이 벌 수 있는 수익을 계속 키워가지고 그런 규모들을 키울 수 있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는 왼쪽에 조금 더 치중돼서 지금 당장의 수익들을 조금 키워내는 데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언젠가는 이런 부분들이 크면 저는 규모 또한 따라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매 대행 위탁을 하다가 뭐 총판이나 사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브랜딩 하는 게 무조건 맞는 루트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뭔가 해외 구매 대행 하다가 그걸 통해서 투자를 하시거나 이런 방향성도 너무 좋고요. 현금성 사업들을 항상 갖고 가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아시는 분도 제가 조언을 드렸던 거에 반면에 다시 조언을 계속 반년 전, 거의 1년 전이네요. 1년 전부터 드렸지만 로켓코르스를 하다가 결국 돈이 없어가지고 다시 해외 구매 대행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들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제가 덜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들에서 내가 어떤 걸 하고 싶은지 생각을 해보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조금 약간 심오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당장 좀 필요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전 영상들처럼 소싱하는 방법론들도 정말 중요하지만 방향성을 정해놓지 않고 그냥 나아가신다면 잘못된 방향에서 오는 이 리스크들도 여러분들이 다 아셔야 되기 때문에 꼭 보시고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소통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것 댓글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